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새로운 확진자는 451명으로 41일 만에 4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이 한파로 외출이 크게 줄고 또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도 이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오전에 발표된 코로나19 현황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1명으로 지난달 1일 이후 처음 4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6명 줄어든 대신에 사망자는 15명 더 늘었습니다. 먼저 신규 확진자 상황을 임시 선별검사소를 포함한 전체 검사 건수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확진자 수는 지난 12월 1일 451명을 기록한 이후 41일 만에 가장 적었는데요. 다만 검사 건수도 평일에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월요일의 확진자 수는 주중에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검사 건수가 비슷하게 줄었던 최근의 주말 상황과 비교해도 오늘 확진자 수는 확연히 줄어든 점이 눈에 띕니다. 전체적인 확진자 추세도 이달 들어서는 완만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주일 평균치로 나타낸 추세선을 보면 더 뚜렷합니다. 수도권의 이동 평균인데요. 이달 들어서 완만하게 변곡점을 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확진자 규모가 컸던 만큼 이 감소 양상 역시 아주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에게 전파하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최근 일주간 0.8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지수가 1보다 낮아지면 일단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는 걸로 봅니다. 확진자 수는 줄었지만 수도권의 집중 경향은 여전한데요. 서울의 확진자 수는 137명으로 나흘 연속 100명대로 내려왔고 경기 지역도 이틀째 100명대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와 부산 지역도 20명 안팎이 확진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확산세는 줄고 있는데 오늘 사망자도 15명이나 나온 걸 보면은 이 사망자가 계속 증가세 아닙니까?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달 가까이 하루 20명 안팎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데 확진자 중에 사망자 비율인 치명률도 최근 다시 높아져서 1.65%까지 올라갔습니다. 평균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주에서 3주 정도로 분석되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달의 확산세의 여파가 당분간 사망자 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실제로 사망으로 악화될 우려가 큰 위중증 환자는 새해 들어서 내내 400명 안팎에 머물고 있는데 오늘도 395명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위험 요소는 대규모 집단 감염과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동부구치소 감염자는 1,193명으로 늘었고요. 경북 상주에 있는 선교시설인 BTJ 열방센터에서는 관련 확진자가 전국으로 번지면서 500여 명 나왔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국내에선 지금까지 16건 파악이 됐는데요. 기존의 영국과 남아공뿐 아니라 이제 일본에서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사례가 나온 만큼 안팎으로 경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네, 서울의 확진자도 150명 아래로 떨어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또 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많아서 일상 속 감염은 여전합니다.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는 어제 하루 14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나흘째 100명대로 감소세를 나타냈는데 133명을 기록한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확진자 발생은 줄었지만 병원과 요양병원 등에서 신규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은평구소재 병원에서 지난 4일 관계자 1명이 처음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지금까지 12명이 누적 확진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해당 병원은 층별 환기가 원활하고 직원과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은 잘 지켜졌지만 처음 확진된 병원 관계자로부터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동구 소재 요양병원에서는 6일 환자와 보호자 등 2명이 최초 확진된 후 지금까지 1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병원은 공용 샤워실을 사용하며 휴게실에서 간병인과 보호자의 동선이 겹치고 정수기를 공동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요양병원 환자 특성상 보호자나 간병인과의 신체 접촉도가 높아 감염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주 서울의 확진자 중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는 29.4%로 2주 전보다 증가했습니다. 무증상자 비율은 35.6%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확진 시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65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지난주 20.4%였습니다. 사망자는 지난주 39명으로 2주 전보다 8명 더 늘었습니다. 최근 한 주 동안 집단 발생 사례는 동부구치소 관련이 200명을 넘어 가장 많았고 병원과 요양시설, 다중이용시설, 직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열방센터 방문자 중 서울 주소인 283명에 대해 검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96명이 검사를 완료했고 이 중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120여 명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네, 경남 진주의 한 기도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 지금까지 2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방역 당국은 해당 기도원을 폐쇄하고 신도와 방문자들을 찾아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윤경재 기자, 이 감염 상황 전해주시죠. 네, 경남 진주시 상봉동의 진주국제기도원에서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29명이 나왔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남양주와 부산의 확진자가 이 기도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양주 확진자가 지난 3일부터 엿새 동안 이 기도원을 방문해 강연을 했고 부산 확진자도 지난 3일 이 기도원을 방문했습니다. 경상남도 방역당국이 남양주와 부산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통보받아 어제 역학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방문자 명단 180명 가운데 32명을 검사해 2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관성이 드러난 기존 확진자까지 진주국제기도원 관련 확진자는 모두 34명입니다. 기도원에서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148명에 대한 전수조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문 사실을 부인하고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하거나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 등 검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방역 당국이 이 기도원에 대해서 그동안 지도 점검을 쭉 해왔는데 이 편법으로 대면 예배를 계속해 왔다면서요? 네, 진주시는 진주국제기도원에 대해 지난해 연말부터 지도 점검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원은 수차례 지도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해 지난달 20일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20명이 넘는 규모의 대면 예배를 계속해 진주시는 지난 5일 경찰과 함께 강제 해산과 방문 차단 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진주국제기도원은 미등록 종교시설로 신도수가 80명 안팎이고 최근 한 달여 동안 진주 지역과 다른 시도 지역 출입자가 모두 18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주시는 이 기도원을 폐쇄 조치하고 오늘 안으로 모든 방문자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진주시는 또 내일 새벽 0시부터 오는 18일까지 일주일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청에서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현대차 아산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직원 1명이 감염돼 일부 생산 라인의 가동이 일시 중단됐고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 밖에 대전 충남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랐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성용희 기자, 이 현대차 아산 공장에선 지난 11월에도 확진자가 나와서 조업이 중단됐었는데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현대차 아산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40대 직원이 어젯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 아산 공장은 오늘 아침부터 오후 3시 반까지 확진 직원이 근무한 생산 라인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가동이 중단된 라인은 그랜저와 소나타 생산 라인입니다. 반면 엔진 공장은 정상 운영됩니다. 현대차 아산 공장은 지난해 11월에도 생산직 직원이 확진돼 엔진 생산 라인 가동이 일시 중단됐었습니다. 공장 측은 공장 내 확진자 동선에 대해 방역 소독을 벌였고 방역 당국이 밀접 접촉자를 파악 중입니다. 해당 확진자는 지난 8일 친형과 접촉했는데 친형이 이튿날인 그제 자발적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장 직원의 친형은 방역당국 역학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연쇄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경북 상주 종교시설에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 대전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미취학 자녀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남에서는 천안에서 앞서 연쇄 감염이 발생한 천안의 한 교회와 관련해 확진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또 아산에서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10대와 20대가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천안과 아산, 서산, 서천, 보령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KBS 뉴스 성용입니다.
경기도는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명대에 머물면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병원과 요양원, 종교시설 등에서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은 국내 발생 142명과 해외 유입 5명을 합해 1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193명에 이어 이틀 연속 200명 아래로 감소한 것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줄었지만 집단 감염 사례는 여전히 절반에 육박합니다. 특히 병원과 고령층이 많은 요양원, 그리고 종교시설과 관련한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TJ 열방센터와 관련해 경기도에서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는 142명으로 늘었습니다. 용인 수지 산성교회와 관련해서는 4명이 더 감염돼 관련 확진자는 168명이 됐습니다. 안양의 대학병원 관련해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안산 복지시설 3명이, 고양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각각 1명씩 추가 확진됐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가 아닌 소규모 N차 감염은 51%인 75명이며 감염 경로를 확인 중인 경우는 40명입니다. 사망자는 5명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4명은 요양시설에서 전담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1,015개 가운데 779개가 사용 중이고 중증 전담 병상은 90개 가운데 28개가 남아 있습니다. 병상 가동에 여유가 생기면서 확진 판정을 받고 24시간 넘게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환자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지난해 11월 말 이후 처음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인천의 신규 확진자는 22명 늘었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집계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네, 이번에 중앙방역대책본부 연결해서 코로나19 현황 보고 직접 들으시겠습니다. 일주간의 방역관리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최근 일주간 일일 평균 738.1명으로 직전 일주보다 192.3명이 감소해서 전주 대비 20.7%가 감소하여 연 2주 연속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최근 일주간 일일 평균 35.1명으로 지난주에 24.7명보다는 증가하였지만 30명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역별 발생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자료는 1월 11일 기준의 통계입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전국 단위로는 655.4명이었고 수도권이 458.9명, 그리고 경남권이 54.9명, 충청권이 45.3명, 경북권이 41.6명 순이었습니다. 최근 일주간 사망자는 총 158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령별로는 80대 이상 어르신이 101명으로 63.9%였으며 70대 이상 어르신이 35명, 22%로 60세 이상의 어르신에서의 사망자가 153명, 96.8%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자의 추정 감염 경로로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과 같은 시설 및 병원에서 노출되신 분이 약 60% 정도였으며 확진자의 접촉자와 지역 집단 발생 순으로 사망자의 감염 경로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사망자의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96.2%였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기저질환 여부를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그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선행 확진자하고의 접촉자가 41.5%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가족이나 지인 또 직장 동료 등 주변의 일상생활에서의 접촉자를 통한 전파가 계속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집단 발생이 19.5%이며 병원 및 요양시설이 9.5%, 512명이 보고되었습니다. 해외 유입이 4.5%, 그리고 감염 경로가 조사 중인 사례가 1,356명으로 25.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새롭게 보고된 집단 발생은 10건으로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이 4건, 그리고 종교시설 관련이 2건, 그리고 육류가공업체 등을 포함한 사업장이 3건, 그리고 학원이 1건 등에서 신규 집단 발생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 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아직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의 감염 경로 중 조사 중인 비율이 26.2%로 접촉자 파악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원이 존재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그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해서 1월 17일 이후에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선별진료소, 선별검사소를 통해서 검사를 받아주시고 연말연시 특별방역 기간 동안에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위험 요인은 여전히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서는 환자 발생 시에 조기에 인지하기가 어렵고 또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격리의 한계로 집단 감염의 위험이 높고 또 대응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방역 대책으로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선제검사를 보다 강화해서 1월 4일부터는 주 1회 검사를 주 2회로 검사 기간을 단축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기간을 연장해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걸 당부하고 있으며 확진자가 발생한 일정 정도 규모 이상의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긴급 현장 대응팀을 파견하여 초기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정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고 시설별로 방역 지침을 개정하고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추진하는 등 집단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요청사항은 특히 요양병원 내에서는 시설 내 감염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종사자의 경우에서는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반드시 받아주시고 실내 마스크 착용, 사적 모임에 대한 금지, 그리고 기관 내에서의 여러 가지 그 방역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세 번째 위험 요인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현재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는 국가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입국자의 자가격리 중에 동거가족에서도 전파된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보고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영국 변이 관련된 게 15건, 남아공 변이 관련된 게 1건에서 총 16건이 보고되고 있고 그 이외에 아직 추가로 확인된 사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입국자에 대한 기존의 강화된 방역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국 남아공 입국자에 대해서는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공항의 임시 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격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분석 등을 확대해서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해외 입국자 그리고 동거 가족의 경우에는 자가에서 격리하는 기간 동안에 가족들에게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생활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절적인 위험 요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부터 계속되는 한파로 인해서 밀폐된 실내 생활이 증가하고 불충분한 환기가 있을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환기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가능한 한 자주 외부 공기를 환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난방기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때는 바람의 방향을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천정 또는 벽을 향하게 하고 바람의 세기는 가능하면 약하게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연환기도 2시간마다 한 번 정도씩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인 경우에는 시설 사용 전후에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 충분히 자연환기를 시켜주시고 또 송풍 기능 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송풍을 시키고 환기를 시켜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다중이용시설의 주요 감염과 관련된 역학적 특성을 분석해서 공동위험 행동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주의 당부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집단 발생이 발생했던 그런 집단 감염 사례를 분석해 보면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아니면은 체류 시간이 길거나 아니면 사람 간의 밀접한 접촉을 하는 등의 행동이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위험 행동이었습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행동, 카페나 음식점, 그리고 목욕, 그리고 관악기 연주 등의 행동들,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을 불확실하게 하거나 불안전하게 하는 가능성이 있는 실내 체육시설 등이 위험 행동으로 분류가 되었고, 또 장시간 체류하거나 또 같이 식사나 음식을 동반하는 그런 취식 동반인 경우, 또 여러 시설에 잦은 방문, 여러 번 방문을 하는 경우, 그리고 소모임 등을 통해서는 개인 간의 밀접한 접촉을 하는 경우, 그리고 또 탈의실과 샤워실 같은 그런 공동 이용 시설에서의 노출 등이 위험 행동 또는 위험 환경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 착용을 상시적으로 해주시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식사, 음주, 흡연과 같은 상황은 가급적 피해 주시고 머무르는 시간도 최소화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장소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급적 환기가 잘 되고 테이블 좌석 간 거리 두기가 충분한 곳으로 선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입니다.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은 외래 환자의 의심 환자 수준과 바이러스의 검출 수준이 유행 기준보다 이하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의 인플루엔자 감시 결과를 보면 전 세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이 0.15%로 유행 수준의 이하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 훈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본격 구성하였습니다. 추진단은 상황총괄반, 예방접종관리반, 자원관리반, 접종 후 관리반 등 4개 반과 10개 팀, 그리고 백신 도입 지원관으로 구성되며 관계부처와 업무 연계를 강화하여 예방접종 준비를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실무조직 이외에도 촘촘한 예방접종 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새해 국정 운영의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나타내면서 백신을 전 국민이 무료로 맞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년사 내용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보다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코로나를 이겨낼 것입니다.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 온전한 일상 회복을 약속하면서 다음 달 시작되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전 국민이 무료로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도 언급하면서 올 상반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조 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투입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일자리 104만 개도 약속했습니다. 특히 상생을 강조하며 한국판 뉴딜의 중심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책 마련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해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변함없는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남북 협력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일이 많다면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남북미 관계 대전환을 이루도록 마지막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는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한 해였다며 올해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됐습니다.
승진이 예상됐던 김여정 제1부부장은 기존의 직책에서조차 빠졌습니다. 한편 합참은 어젯밤 북한이 열병식을 실시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유동엽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열린 당대회 6일차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기존의 당위원장 체제를 비서 체제로 5년 만에 바꾼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당대회 개막식에서 북한 권력의 상징인 주석단에 올라 승진이 예상됐던 김여정 제1부부장은 기존 직책이던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도 빠졌고 당 부장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반면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조용원은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되며 권력 서열 5위 안에 진입했습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김 위원장과 조용원, 기존의 최룡해, 리병철, 김덕훈 등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대미라인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당 중앙위원회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됐고 리선권 외무상은 정치국 후보위원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대남 사업을 담당하는 통일전선 부장에서 물러났던 김영철은 기존 직책인 당 통일전선 부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합참은 북한이 어젯밤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실시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규모는 지난해 10월 열병식보다 다소 축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한미 정보당국은 열병식이 실제 열린 것인지 혹은 예행 연습이었는지 등을 포함해 북한 동향을 추적 중입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내일 낮부터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도까지 오르면서 추위는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내륙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충북, 경북 지역엔 1에서 5, 경기 남부와 충남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중부지방에서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습니다. 현재 서해 5도 지역에는 눈이 오고 있습니다. 밤부터는 서해안 지역에도 다시 눈이 시작되겠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제주 산지엔 5에서 15, 울릉도와 독도, 서해 5도엔 2에서 7cm의 눈이 내리겠고 서해안과 경남 해안 지역에도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부산이 4도로 오늘까지는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